안녕하세요. 저는 시모, 시누이 그리고 남편에게 한 방 먹이고 시원하게 이혼해버린 30대 여자입니다. 가끔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참고 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혼을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줄 알지만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때까지는 그저 이혼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 애정하는 사연 열차에서 저의 이혼 스토리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흔하디 흔한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에서도 대학원까지 다니는 시누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저의 결혼에 도움이 될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형편이 되지 않다고 결혼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룬다고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기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죠. 남편의 능력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아둔 것이 없어도 너무 없던 터라 조금 고민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가 선뜻 집을 내어주시더라고요. 딸이 고생하며 사는 것이 싫다고 하시면서요. 혼자의 힘으론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전 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남들보다 편하게 신혼집을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댁에서도 알고 친정에 많이 고마워하셨고요. 아가, 이야기 들었어. 사돈께서 집을 내주셨다며?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막내딸 뒷바라지 한다고 하나뿐인 아들 장가가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는구나.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렴. 네, 어머님. 저희가 잘 살면서 갚으면 되니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가씨께 더 마음 써주세요. 길게 공부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하여튼 우리 아들이 마누라 하나는 잘 골라왔네. 이런 시모였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지요. 친정에서 집을 받아 결혼할 때는 그렇게나 좋아하며 감사하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격지심도 그 정도면 병인데 엄마 집이니 엄마 명의로 두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시모는 저희가 사는 집이면 명의도 당연히 넘길 뿐만 아니라 제 명의도 아닌 공동 명의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도 없는 친정엄마 집을 두고 말이죠. 예, 너 혹시 우리 아들 기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제가 왜 제 남편 기를 죽여요,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무슨 말 하던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는 집이 사돈 명의이지 않니?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들이 장모 집에 산다는 생각에 기죽어 지낼까 봐서 그렇지. 그러게 진작 해주는 김에 명의까지 다 넘겨주면 얼마나 좋아. 공동 명의로 말이다. 그랬으면 우리 아들 어깨 축 펴고 살았을 거 아니야. 매번 이유를 바꿔가며 명의 타령을 해대는 것이 지겹지도 않은지 참 끈질기게도 명의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몇 달 동안 같은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 기계적으로 답하던 그러게요 소리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전 이 지겨운 명의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조금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문제로 감정 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혹시 명의 바꿔주신다고 하든? 아니요. 명의는 앞으로도 절대 바뀔 일 없을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집, 저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시려고 세주고 계시던 집이었어요. 생활비에 꼬박꼬박 보탬되던 집, 딸이랑 사위 대출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내주신 건데
명의까지 바라면 그게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심지어 집 세금도 여전히 엄마가 내고 계신다고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저희도 안정된 생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의 문제는 꺼내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아무 말 못하겠지 했는데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양심은커녕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더군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니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도둑놈 심보라니? 넌 내 아들이 도둑놈이란 이 말이니? 진명이 돌리라고 하는 내가 도둑년이란 이 말이야?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큰 소리 안 내고 좋게 지내보려고 했더니 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니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명의 문제로 열을 올리시니 어머님이 바라시는 일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다 됐고 너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좀 오거라. 네가 할 일이 있어. 이러고 끊어버리는데 정말 사람 미칠 지경이더군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엄연히 회사 생활을 하는 데다가 시댁까지 3시간은 넘게 걸리는데 특별한 날도 아니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를 어쩐다 싶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털어놓으며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죠. 여보, 사실은 어머님께서 결혼하고 난 후로 계속 우리가 사는 집 명의까지 넘겨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 그것도 공동명의. 그게 당신 기 세워주는 일이라면서 하시는데 내가 매번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해도 늘 같은 말만 하시네.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엄마도 참 욕심이 과하셨네. 당신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번에 또 전화와서 그러시길래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좀 단호하게 말했더니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 할 일이 있다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가면 혼은 혼대로 나고 일은 일대로 할 게 뻔한데. 가지마.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 있다고 잘 말할게. 당신 회사에 중요한 일 맞아서 주말에도 일 나간다고 하면 돼. 그러면서 당신이 요즘 나한테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준다고 슬쩍 흘리면 엄마도 마음 풀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엄마가 괜히 당신 귀찮게 해서 앞으로 그런 말 안 나오게 내가 잘 말해볼게. 이때까진 남의 편이 아닌 제 편이었던 남편은 호언장담한 대로 시모를 잘 구워 삶은 모양이었어요. 다음날 시모에게서 다정한 목소리로 주말에 바쁘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로써 더는 시댁일로 신경 쓸 일이 없겠거니 했는데 글쎄 더 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건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었는데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본 시누이의 모습은 저희가 오든 가든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방에서 온종일 뭘 하는 것인지 방은 엉망진창 그런 난리도 또 없더군요. 그런 인간이 집안일을 돕는 일은 전혀 없었고 식사 자리도 가장 늦게 나와 밥만 딱 먹고선 제 밥그릇 한번 치우는 법이 없더군요. 본인 행동은 그따위로 굴면서 입만 열면 하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언니, 엄마한테 들었는데 생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다면서요? 며느리로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 몰라요, 도리? 적어도 도리는 지키면서 삽시다, 우리. 그거야 제가 연락드리기 전에 어머님이 전화를 주시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어서요. 어머님께서 일주일에 많으면 4번, 적어도 2번은 연락해 주시는데 굳이 저까지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먼저 하는 거랑 언니가 먼저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무튼 언니도 엄마한테 연락 좀 하고 살라고요. 아가씨, 연락 문제는 어머님이랑 저랑 알아서 할게요. 방금 말했다시피 어머님이 그렇게 자주 연락이 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가 있을 것이며 제가 굳이 먼저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가씨는 나중에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일주일 내내 연인 사이처럼 전화통화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굳이 도리상?
그건 아니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게 두고 아가씨 일이나 신경 써요. 어머니께 들어보니 아가씨 방 청소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한숨 쉬시던데. 딸 된 도리로 나이 많은 엄마를 부려먹으셔야 하겠어요? 그것뿐이에요. 매번 올 때마다 밥그릇 한 번 치우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설거지통에 담는 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전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 시누이에게 알려주었고 제 말에 시누이는 입을 꼭 다물고 그저 저를 노려보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본인이나 잘하지 어디서 도리 운운하며 시누이 노릇이나 하려고 드는 건지 어이마저 없는 지경이었어요. 더 어이없는 건 이런 시누이에게 오냐오냐 하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동생이 정신을 못 차리고 버릇없이 굴면 남편이라도 나서서 한 소리 해야 할 텐데 이래도 최고 저래도 최고. 남편은 그저 여동생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할 태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많이 양보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막내딸 예뻐하는 거 그러려니 한다 치자.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왜 동생 일이라면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무조건 다 오케이냐고. 내가 뭘 또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예민? 아가씨가 우리 엄마한테 째째하다고 말할 처지나 된다고 생각해? 그럴 말할 입장이냐고. 우리 엄마가 이 집 우리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할 상황에 뭐? 그까지 집 명의 넘겨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째째하게 집 깔고 앉아서 집 있는 유세 부리냐고? 그게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할 말이야? 네, 맞아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저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거렸고 그런 시누이의 말에 시부모들은 물론 남편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앉았더군요. 이미 시모와도 다 끝난 문제였고 하물며 남편 놈도 그런 시모가 심했다고 해놓고선 막상 시누이가 이야기를 꺼내니 시누 말이 다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꼴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따져 묻게 된 것이었죠. 제가 이렇게 따지면 사과라도 하겠지 싶었는데 남편 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올바른 말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오늘 지연이가 하는 말 들어보니 틀린 말 하나 없던데 뭘. 지연이 말처럼 장모님이 이왕 집 내주신 김에 명의도 같이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당신도 내신 명의까지 넘겨주실 거라 바랬던 거 다 알아. 이러는 거 있죠? 그전까진 시모의 과한 욕심이라고 하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여동생이 그딴 식으로 한 말을 옹호라고 나서는 꼴이라니.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 올랐고 그야말로 남편을 쥐잡듯 잡아버렸습니다. 알긴 뭘 알아. 내가 당신이랑 당신 집 같은 줄 알아? 어떻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새 한 푼 내지 않고 우리 엄마 집에서 살면서 뭐? 이젠 명의까지 내놓으라고? 거기에다 째째해?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집 들어가서 그냥 살라고 할 때 반대하는 거였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우리 이사 나가. 이사 나가서 대출을 껴서 집을 사든 월세살이를 하든 그렇게 하자고. 난 더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기는커녕 명의까지 탐내는 당신이랑 우리 엄마 집에서 못 살아. 제 말에서 깊은 분노를 느낀 남편은 서둘러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너무 난 상태였던지라 입을 여는 순간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 후론 남편이나 시댁에서나 명의 이야기는 꺼내는 일이 없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시댁 식구와의 만남을 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만 상할 뿐더러 기운만 뺏기니 아무리 시댁 식구라 한들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남편 역시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굳이 시댁 식구들과 저를 엮지 않고 지내며 가족들이 생각나거나 보고 싶은 날엔 혼자 다녀오곤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시댁에 간 건 맞았나 싶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저에겐 평화롭던 어느 날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여보,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있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연이가 서울에 온다네? 며칠 지내고 간다나 봐. 아가씨가? 왜? 며칠이나? 한 3일 정도?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취업 때문에 여기저기 자리 알아본다고 올라온다는데 우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돼? 평소 시누이가 집에서 어떤 꼴로 지내는지 뻔히 아는데 저희 집에 들일 순 없는 노릇이었죠. 하물며 서로 앙금도 남아있던 터라 더욱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누군 고작 3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 3일이 지옥 같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알지? 그때 일로 아가씨나 나나 아직 앙금 남아있는 거. 거기에다 그때 아가씨 그 말 때문에 우리 크게 싸우기까지 했었어. 그런데 우리 집에 아가씨를 3일이나 지내게 하자고? 난 싫어. 절대 싫어. 그리고 아가씨 자기 손으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나보고 회사 일에 당신 뒷바라지 하는 것도 모자라 아가씨 뒷바라지까지 하라고? 아, 싫어. 여러모로 다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 서울에 친구도 없다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법이야. 난 싫으니까 정 안 되겠으면 호텔이라도 보내든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가씨는 우리 집보다 호텔이 더 좋다고 할 거다. 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이런 거 좀 좋아해? 그런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괜히 우리 집 와서 당신하고 또 싸우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그러면 나 지연이 호텔비 결제해 줄 테니까 결제 내역에 호텔 있어도 괜한 오해하지 마. 알겠어. 오해 같은 거 절대 안 할 테니까 집으로나 데리고 오지 마. 그렇게 시누이는 3일 동안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의 예상대로 시누이는 섭섭해하기는커녕 호텔에서 지내는 3일 동안 아주 만족하며 지냈다고 하더군요. 하긴 돈이 얼만데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뒤로도 종종 시누이가 면접 때문에 서울로 올 때면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달려가 결제를 해주곤 했어요. 생각보다 그 지출이 커 아까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집으로 데리고 와 서로 얼굴 붉히고 괜한 에너지 쏟는 것보단 나은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취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시누이가 너무 자주 올라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결제만 해주고 오던 남편도 시누이가 오는 날엔 함께 저녁을 먹는다며 늦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함께 면접 준비를 한다며 외박을 하는 날도 종종 생기더군요. 그날 역시 그런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지연이 오는 거 알지?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지연이가 요즘 힘들어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도 지연이랑 있으면서 면접 연습 좀 하려고. 그러면 오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아마도. 될 수 있으면 늦게라도 오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기다리지 마. 알겠지? 고생해. 괜히 아가씨 호텔로 보냈나? 집에서 지냈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니야. 당신 말대로 집에서 지냈으면 내가 더 힘들었겠다 싶기도 해. 당신이랑 지연이 서로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나도 지연이랑 당신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무턱대고 당신 편을 들 수도 없고 호텔에서 지내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결정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퇴근하고 와서 푹 쉬어. 알겠어. 조금 미안하더군요.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며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저렇게까지 저를 신경 써주고 있었다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자 그래도 시누이가 취업 좀 해보겠다고 서울까지 와서 저 고생을 하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좀 아니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 퇴근 후 호텔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시누이가 올 때마다 결제해주던 호텔을 알고 있었던 터라 호텔로 찾아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바쁜가 하는 마음에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편의 뒤통수가 보이더군요. 시누이가 아닌 낯선 여자와 끌어안다시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성의 끈을 놔버렸고 그대로 두 연놈에게 말 그대로 돌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그 여자가 네 여동생이냐? 저는 소리를 질러버렸고 저를 발견한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치며 말까지 더듬고 있더군요. 여보, 여길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라면, 그게 말이지. 현장에서 딱 걸렸으니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무슨 말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남편은 어떤 말도 생각이 나지 않는지 그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렇게 현장에서 딱 걸렸는데 말이야. 언제부터니?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 피우고 돌아다녔냐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려거든 들키지나 말지. 떡하니 아가씨가 드나들던 호텔에서 이러고 싶니? 내가 찾아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거야.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은 가고 어떻게 취업을 했니?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 순간 상간녀는 제 눈치를 살핀다 싶더니 도망치려 자세를 잡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게 뒀냐고요? 그럴 리가요. 뒤를 돌아 금방이라도 달려나가려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그대로 확 잡아버렸어요. 야, 감히 어딜 도망가려고? 이 상황 수습은 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보아하니 하루 이틀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났니? 내 남편 언제부터 만났냐고. 이거 놓고 말해요. 머리카락 다 뽑힌다고요. 아, 진짜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우악스럽게 굴지 말고 이거 놓고 대화로 하자고요. 교양 없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교양? 교양 같은 소리 하네. 너는 교양이 철철 흘러넘쳐서 가정 있는 남자랑 호텔 오니? 내가 아는 교양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바뀌었나 보다. 그쪽 남편이랑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그래. 거래처 사람인데 급하게 받아야 할 자료가 있어서 잠시 들린 거라고요. 여기 있다고 하길래 잠시 온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얼른 놔달라고요. 아, 너희 회사에선 거래처 사람이랑 어깨 동무도 하고 호텔 로비에서 뽀뽀도 하고 그러는가 봐. 왜? 이것도 아니라고 우겨보시지? 여기 CCTV 쫙 깔려있거든? 너도 눈은 있지? 여기도 저기도 CCTV 달려있는 거. 이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아무것도 몰라? 저는 미친 소리를 짓거려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버렸고 벙쪄있던 남편놈이 이러다 상간녀 잡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저를 저지하고 나서더군요. 여보, 그만해. 이러다 사람 잡겠어. 내가 다 설명할 테니 우선 이 사람 보내고 집에 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남편은 필사적으로 제 소나기에서 상간녀를 떼놓았고 제가 그런 남편을 노려보는 사이 상간녀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에게 머리채를 뜯기느라 내팽겨쳐진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요. 전 그런 상간녀의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 역시 그런 저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당신을 두고 내가 그런 짓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은 못 믿겠지만 정말 처음이었어. 사랑,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한순간 충동, 그래, 충동 같은 거였다고. 나한텐 당신뿐인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한테 여자는 당신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정말 마음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은 소리지 않나요? 왜 바람 피우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어디 외도 학원이라도 다니는 것인지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다 들킨 인간들의 단골 대사들을 줄지어 읊어대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폭력, 외도, 도박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던 저였기에 두말할 것 없이 이혼을 말하게 되었죠. 이제 와서 사랑? 마음은 준 적 없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 당신 동생 핑계대면서 외박한 적이 몇 번인데. 다 됐고 이혼해. 이혼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 한 번 있었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넌 바람 피운 게 이런 일이라고 가볍게 이야기할 일이니? 넌 그런 줄 몰라도 난 아니야. 난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폭력, 도박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당신한테도 이런 내 생각은 연애할 때부터 끊임없이 말했던 바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딴 짓까지 했을 땐 당연히 이혼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저는 단호했고 이런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편이 도착하기 전 미리 싸두었던 남편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렸으니까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다. 그래, 너무 흥분해서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에 흥분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 이혼이든 뭐든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말한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군요. 잠깐이라도 저딴 인간한테 미안함을 느낀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왜 단 한 번도 저런 남편을 의심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긴 여동생 핑계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취업을 앞세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으니 의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시누이가 정말 올라온 적도 있었고 그런 시누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었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한탄으로 치를 떨고 있는데 집에서 나간 지 5분도 되지 않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제 휴대전화가 아닌 상간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상간녀의 휴대전화로요. 하트만 5개인 이름이 뜨고 전 직감적으로 남편임을 알았고 전 전화를 받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화가 난 상간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혼자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화 많이 났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나 같아도 화 많이 났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찾아올지 꿈에도 몰랐어. 나 집에서 쫓겨났다? 이혼하자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혼하자는데 어쩌면 그렇게 독한지. 하긴 그 여자가 독한 구석이 있어. 내가 말했었지? 그 여자 독하다고. 차라리 잘 됐어. 내가 빨리 정리할 테니까 자기가 늘 원하던 대로 우리 같이 살자. 나 이제 자기뿐이야. 내가 그 여자랑 정리만 깔끔하게 되고 나면 자기한테 잘할게. 우선 이혼 전까진 우리 거리를 좀 두면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이 여자 지금 눈이 완전 뒤집혀서 무슨 짓까지 할지 예상이 안 돼. 혹시나 회사 찾아와서 난리라도 부리면 우리 둘 다 무사히 회사 생활하는 건 힘들 거야. 내가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여자 마음 달래면 이혼은 하더라도 회사까진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여자는 아니거든. 하여튼 지금도 당장 자기한테 가고 싶은데 혹시나 사람 붙였을 수도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많이 놀라고 화났을 텐데 진정 좀 하고 쉬어. 그럼 끊을게. 사랑해 자기야. 난 자기밖에 없어. 끝까지 절절한 남편의 고백을 듣고 있자니 덜덜덜 떨리던 치가 촥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군요. 머리가 확 맑아졌다고나 할까요? 배신감에 마비되었던 이성이 제자리를 찾으며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전 상간녀의 가방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남편의 회사명이 찍힌 볼펜부터 물티슈까지 나오더군요. 남편의 말과 회사명이 찍힌 물건들을 보아하니 상간녀는 절대 거래처 사람이 아닌 같은 회사 동료일 거란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전 상간녀의 가방을 챙겨 남편의 회사로 갔고 아니나 다를까 저의 확신처럼 남편 대신 상간녀가 남편의 부서에서 저를 반겨주더군요. 여길 어떻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해요. 당신 남편도 지금 여기 없다고요. 지금 아침 회의 들어가서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를 본 상간녀는 저를 잡아 끌며 속삭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상간녀의 팔을 뿌리치며 큰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어제 머리채 잡힌 거로는 부족했어?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왜? 오늘은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줘? 외부인의 등장과 그 외부인의 입에서 나온 자극적인 말들. 사무실 안의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엔 부족함이 없는 조합이었죠. 그 조합에 보답하듯
사람들의 시선이 상간녀와 저에게 꽂히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안간 힘을 쓰며 저를 설득하려 애를 쓰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긴 회사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가서 이야기해요. 누구 좋으라고 나가서 이야기해. 내 남편은 어디 갔니? 아, 네 애인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을 반짝이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저마다 놀라 탄성을 자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손가락질하며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보세요. 이것도 엄연히 명예훼손인 거 알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든 뺨을 때리든 나가서 하자고요. 경찰? 경찰은 내가 부르고 싶은 심정이야. 아, 다 됐고 내 남편 얼굴 보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호텔은 너랑 다녀도 호적은 아직 내 남편인데 얼굴 정도는 보고 가야 하지 않겠어? 이호민 씨, 혹시 이호민 씨 어디 갔나요? 제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남편이 저에게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요. 여보,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내가 내 발로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그냥 왔겠니? 네 애인 가방 주러 왔어. 어제 호텔에서 두고 간 가방. 아, 여기 안에 전용 휴대전화도 있었는데 몰랐지. 하긴 몰랐으니까 어제 전화로 그딴 말이나 짓거려댔겠지. 여보, 그럼 어제 나랑 통화한 게 당신이야? 다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욕을 그렇게나 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렇게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참고 산 내가 바보 등신이지. 하여튼 이 가방 안에 우리 이혼 서류도 들었으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에서 봐.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둘이 함께 알콩달콩 잘 살아봐. 그 행복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원이라니 물러서 줘야지. 여보, 그 말을 다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제는 나도 화가 나서 그랬어. 다 진심일 리가 없잖아. 그리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그렇지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치면 회사 생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와중에 니놈 회사 생활까지 걱정해줘야 해? 전현 회사 생활까지 걱정해줘야 하냐고. 내가 너같이 모자란 거 데리고 살아주니까 진짜 혹은 줄 알았니? 네가 잘못했다고 빌면 마음 약해져서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거라 생각했어?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이때껏 참고 산 건 니까지 것도 남편이었으니까, 니까지 걸 사랑했으니까 다 참고 산 거야. 이젠 나한테 사랑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이혼 준비나 해. 전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직원분들 중엔 저에게 감정이입을 과하게 하셨는지 우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 사람들 사이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주변 눈치와 제 눈치를 살피는 상간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 상간녀 소송 준비해? 아주 잘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도 가만두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무사히 이혼 통보와 함께 회사에 소문내기를 마친 저는 변호사를 만나며 이혼 준비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혼 결정만 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할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이혼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상간녀 역시 쉽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지쳐가는 사이 저의 전투력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 상대는 바로 신우이였어요. 언니,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오빠를 왜 나한테 물어요? 오빠를 언니한테 묻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요? 여전히 되바라진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남편 놈이 아직 시댁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이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제 입으로 다 말을 해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건 본인 입으로 해야 한다 싶은 마음에 조금 참기로 했죠. 오빠 바쁠 거예요. 요즘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정신 없을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급한 일이면 회사로 전화해 보든가요.
급하긴 한데 회사까지 연락할 일은 아니고, 그냥 언니한테 말할게요. 저 드디어 취업이 됐는데 오빠 집이랑 가깝더라고요. 한 번에 가는 교통편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저 따로 지낼 곳 구할 때까지 오빠 집에서 지내도 되죠?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는 역시다 싶더군요.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리도 당당하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지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신우이는 개거품을 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절대 안 되는 판국에 한 달이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혹여나 그런 기대 같은 거 하는 거면 버려요. 난 절대 내 집에 아가씨를 들일 생각 따윈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오빠한테 전화해서 그 잘난 아가씨 오빠랑 상의해요. 애먼 사람 괴롭힘을 생각하지 말고. 말 진짜 섭섭하게 하네. 언니, 오빠만 가족이에요? 언니도 엄연히 저랑 가족이잖아요. 이럴 땐 가족끼리 발벗고 서로 돕고 사는 게 도리라고요. 평소에 저를 언니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몰라 저만 봤다 하면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던 신우이가 저딴 말을 짓거려대니 그것 참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또 도리 어쩌고 하는 꼴이 잠시 사그라들었던 저의 복수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고요. 이 골빈 신우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저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듯 신우이가 친히 해결책을 내놓더군요. 언니, 다 됐고 언니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그냥 호텔로 갈게요. 매번 지내던 호텔 알죠? 거기서 한 달 지내면서 집 알아보면 되겠네. 호텔이요? 한 달? 그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괜찮겠어요? 호텔비? 그건 언니가 줄 거잖아요. 집에도 못 오게 했으면 적어도 비용이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호텔도 처음엔 혼자 있으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언니 집보단 호텔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청소해줘, 밥 줘. 무엇보다 돈이 비싸서 그런가? 침대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대단하지 않나요? 저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리도 당당하게 지원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 지원해줄 사람은 지원할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신우이는 쉬지 않고 그 다음 계획을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아, 집도 사실은 봐둔 집이 있긴 한데 보증금이 비싸서 그렇지 월세는 꽤 괜찮더라고요. 그냥 거기로 계약할까 싶은데 언니가 보증금은 도와줄 거죠?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가족 좋은 게 뭐예요? 이럴 때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언니 시집 올 때 나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로 퉁칠게요. 그럼 언니만 믿고 계약해요.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 예의란 밥 말아먹은 전화 예절이 이럴 땐 참 고맙더라고요. 통화가 조금만 더 길어졌다간 이혼 소송 중이란 말을 털어놓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란 말을 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신우이가 제 무덤 스스로 파는 짓거리를 방치한 채 이혼을 성공리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며 쓴 돈들은 거의 회수하고도 남을 위자료와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된 것이죠. 그 정도 위자료까진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 출중한 변호사분 덕분이었죠. 두 사람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로 보였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자 사이도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다 네 놈 때문이지. 유부남이면 유부남답게 행동했어야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야말로 나 유부남인 거 다 알면서 나한테 꼬리쳤잖아. 말술을 마시면서 맥주 한 잔 먹고 어지럽다고 하질 않나? 호텔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질 않나? 내가 미쳤지. 이런 상여인 줄도 모르고 넘어간 내가 한심한 놈이지. 그러게, 누가 넘어오래? 좋다고 넘어온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너만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회사 잘린 것도 모자라 상간녀 딱지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져?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고 챙기고 살아야지. 하여튼 소송만 끝나면
다신 보지 말자. 니년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어쩌다 니년 같은 걸 만나서 내 꼴이 이렇게 됐나 해서. 이렇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꼴을 종종 보이곤 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통쾌한데 더 통쾌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혼하고 난 후 전 남편이 이혼 소식을 시댁에 전했는지 화가 잔뜩 난 전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이혼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왜요? 왜 이혼했는데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말해야 하니? 내가 왜? 너, 지금 너라고 했어요? 아, 이혼했다 이거예요? 됐다 됐어. 그깟 호칭이 뭐라고. 다 됐으니까 이혼했어도 내 호텔비랑 보증금은 해줄 거죠? 나 방 계약도 다 했단 말이에요. 아이 참, 왜 이혼하고 난리야?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하냐고. 간도 크다 했어요. 저는 이러다 할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덜컥 방부터 계약했다고 난리를 부려대더군요. 거기에다 한 달이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호텔에서만 쭉 지낸 듯 했고요. 내가 왜? 내가 언제 해준다고 했었나? 그리고 아주 만약에 내가 이혼 안 했더라도 네 호텔비는커녕 보증금 따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겠니? 꿈 좀 깨라. 이제 와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 쓴 돈이 얼만데. 그러지 말고 호텔비는 오빠한테 달라고 할 테니까 보증금이라도 좀 해달라고요. 마지막 선물. 그래, 마지막으로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하고 오빠한테 받은 위자료로 딱 보증금만 해줘요. 해달라고요. 아, 해달라고. 이러면서 악을 쓰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좋은 말론 말이 통하지 않겠더라고요. 제 입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 험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수 없겠더군요. 이런 미친년이 있나? 야, 미쳐도 곱게 미쳐.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어디 빚쟁이처럼 돈 내놓으라고 이 난리야? 네가 쓰고 네가 쓴 돈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말끝마다 돌이 찾아대는데 그 좋아하는 돌이 너나 잘 지켜. 나이 먹고 자기 밥그릇 하나 씻을 줄도 모르고 자기 방 청소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돌이 타령이야? 다시 한번 전화해서 돈 내놔라 하기만 해봐. 내가 네 회사까지 찾아가서 입사하자마자 잘리게 해줄 거니까. 알겠으면 끊어. 제 말이 통했는지 그 뒤론 연락 같은 건 오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제 입까지 더럽힌 것이 못내 찝찝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싶었어요. 그렇게 그 질긴 인연도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며칠 뒤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 득달같이 따지고 들더군요.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나 엿먹이려고 그랬냐? 우리 지연이 엿먹이려고 그랬냐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지연이가 계약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호텔비야 내가 줬지만 계약금은 다 날리게 생겼다고. 이 지긋지긋한 인간은 끝까지 제 탓을 하며 물고 늘어지더군요. 하긴 이런 인간이니 외도나 저지르고 회사도 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 그런 남편놈에게 한껏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동생이라는 년이나 오빠라는 놈이나 쌍으로 미쳤구나. 정신 차려. 호텔에서 돈 쓴 것도 네 동생, 생각 없이 덜컥 계약부터 한 것도 네 동생이야. 계약금 날리는 게 아까우면 네가 대출을 받든 장기를 팔든 해서 보증금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네 집에 말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뭘 잘했다고 나한테 그런 설명을 해라 마라 명령질이야? 내가 이혼할 판국에 그런 설명까지 친절하게 하리? 제발 정신 차리고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끊은 저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의 전화를 다 차단하며 비로소 전 남편과 전 시댁과의 인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후 신혼집으로 지내던 집은 다시 세를 주고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만정이 떨어진 이혼이라고 한들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친정엄마는 함께 살자고 해주셨고 저는 죄송하긴 했지만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역시 상심이 크시긴 하셨지만 그간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듣게 되시며 차라리 잘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간 제 명대로 살진 못했을 거라고요. 전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 이후 그간 꽉 막혔던 운이 트이는 듯 일도 잘 진행된다 싶더니 현재는 진급까지 앞두고 있어요. 일도 잘 풀리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 삶의 활력도 생기고 마음도 훨씬 여유로운 것이 왜 진작 이혼하지 않고 버티고 살았나 후회까지 되는 거 있죠.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